벌은 과일, 채소, 종자식물, 유지작물, 노지화초와 사료작물 등 농작물의 수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뿔가위 벌류는 따뜻한 지역 낙엽과수의 화분 매개에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뿔가위 벌류 중에서도 사과의 수분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곤충, 머리뿔 가위벌의 생태적 특성, 야외 증식법 및 이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벌은 고독성 벌로서 여왕벌이 없으며 꿀벌보다 수분 능력이 우수하고 날씨가 좋으면 뒤형벌보다 활동력이 아주 왕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뿔 가위벌은 머리 부분이 흑갈색이고 배에는 광택이 있는 갈색 털이 있는데요. 암컷 성충의 몸 길이는 1.1cm, 몸무게는 49에서 70mg 정도이며, 수컷 성충은 암컷보다 약간 작은 대신에 머리에 뿔이 있고 머리 중앙부에 갈색 털이 많이 있어 구별이 가능합니다. 머리뿔 가위벌은 화분 매개 활동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양의 종봉을 한 번만 입수하면 이용 후에도 농가 주변이나 산란지에서 자가 증식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뿔 가위벌은 1년에 1회 발생하는 일화성으로 알, 유충,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요. 온도 2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 4월에 고치에서 수컷 성충이 먼저 출현하고 2, 3일 늦게 암컷이 출현하며 평균 수명은 암컷이 25에서 35일, 수컷은 20에서 25일입니다. 먼저 출현한 수컷은 집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암컷이 고치에서 출현하면 교미를 합니다. 교미를 마친 암컷은 3에서 5일 후 화분 매개 및 집짓기를 하고, 집짓기가 끝나면 꽃가루와 꽃골을 가지고 화분 단자를 만든 다음 그곳에 바나나형의 알을 20에서 30개 정도 낳는데요. 온도 25도일 때 알 기간은 평균 3, 4일이며 알에서 깨어난 유충의 색은 진주빛의 흰색으로 화분 단자를 먹으며 13에서 14일 정도의 유충 기간을 보내고 다 자란 유충은 고치를 들고 번데기로 변합니다. 번데기 전 기간은 55에서 56일, 그리고 번데기 기간은 25에서 27일입니다. 8월에서 9월 중순에 고치 속에서 성충이 되지만 이듬해 봄까지 그 속에서 휴면을 하고 이듬해 3, 4월에 출현합니다.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는 100일 정도, 성충으로 살아있는 기간은 125일 정도 됩니다. 벌통은 머리뿔 가위벌의 수분 활동 거리가 집을 중심으로 50m 이내이므로 과수원 중심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벌통의 형태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고 다리 높이를 5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에 이용되는 소통을 만들 때는 내경이 6에서 8mm 정도 되는 대나무나 갈대를 이용하며 전지용 가위나 칼로 단면 또는 양면으로 자른 후 통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소통은 움직이지 않도록 다발로 묶어서 어미벌 방사수의 2~3배 정도 트랩에 넣고 어미벌은 그 위에 소통에 들어있는 상태로 방사하는데요. 어미벌이 고치 상태인 경우 두꺼운 종이로 방사 상자를 만들어 고치를 방사 상자에 넣고 밀폐한 후에 정면에 구멍을 뚫고 대나무 소통을 6개에서 7개 정도 꽂아 빈 소통 위에 고정한 다음 방사합니다. 집짓기는 보통 대롱 속에서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에 시작해서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쯤 끝나며 집짓기 최성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입니다. 집짓기는 암컷 성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집을 지을 소통이 정해지면 암컷은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흙을 옮겨와 방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배 밑에 있는 특수한 털을 이용해 꽃가루를 모으며 수분 활동을 하는데요. 맨 처음 모은 꽃가루는 소통 가장 깊은 곳에 떨어뜨린 후 꽃가루 단자를 만들어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은 후에는 습한 흙을 여러 번 운반해
흙벽을 만들고 하나의 독방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거쳐 마지막 독방이 만들어지면 입구를 두껍게 막아 집짓기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집짓기 활동이 끝난 6월 중하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소통을 수거하여 산란한 소통과 빈 소통을 분리해서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저장고에 보관 중인 소통은 천적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월 말에서 9월 말에 소통을 절개하여 고치를 분류하여 보관합니다. 효율적인 방화 활동을 위해서는 벌의 활동 최성기와 사과꽃의 만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과와 배가 개화하는 4, 5월에는 벌이 소통 밖으로 출현하는데 5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방사 시기는 개화기보다 8에서 10일 전에 방사해야 합니다. 방사 마리수는 수령, 제식 밀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3,300제곱미터당 750마리 정도를 방사합니다. 머릿불 가위벌 활용 시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개화 전 약재 살포는 방사 10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둘째, 벌이 활동하고 있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농약 살포를 하면 안 되지만 필요시 선택성 농약을 선택하여 살포합니다. 셋째, 한번 설치한 벌통은 옮기면 정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됩니다. 넷째, 벌의 증식률을 높이기 위해 화분원 식물을 방사 장소에 파종하여 사과꽃이 낙하한 후에도 화분원 식물이 있도록 관리하면 증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과에 대한 머릿불 가위벌의 화분 매개 효과를 조사한 결과 방사하기 전보다 수정률이 높았으며 사과의 모양과 밀도 등 정형과 비율도 약 30%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과는 타화 수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수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화분 매개 곤충의 수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분 매개 곤충은 식물의 결실을 돕는 경제적 가치가 큰 곤충 자원입니다. 좋은 공을 한 번만 입수하면 이용 후에도 농가 주변이나 산란지에서 자가 증식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머릿불 가위벌. 화분 매개 곤충이 전혀 없는 시설 재배 농가나 타화수분을 하는 과수 재배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한 곤충 머릿불 가위벌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